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흥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을의 열린 학교 공간,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협업 시스템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혁신교육 지방정보회의 경기권역 온라인 집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회원 도시가 있습니다.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김진옥 주무관님 손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회 윤희연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사실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아래로부터 교육 문제를 모으고 또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해가는 지금 이제 현재 교육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병부 박사님의 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 강연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학교는 담쌓고 지역사회하고 분리된 형태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책으로 문서로 배우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지요. 실제 지역사회의 삶, 실제 학교를 둘러싼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오고 그걸 통해서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시흥시 발표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통합 플랫폼 시흥교육 자치 협력센터를 상상하다. 지역 자원을 개발 분석해서 자원을 연계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시흥은 이러한 협력 모델을 상상합니다.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적어도 지역 내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교육 영역을 지역 전체를 한판에 놓고 시청, 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통합근무를 시작하고 통합된 센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교 안팎을 넘어서 어떻게 더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할 것인가, 지역교육이라는 같은 그림을 미래교육으로 그려나갈 것인가, 이것이 시흥의 과제입니다. 이분 아시죠? 유발 하라리. 네, 이분이 2050년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거든요. 30년 후가 예측이 되세요?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역 주민이 공간 복합화에 대한 결정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스승은 학교 안에서만 스승이 아니라 또 장소는 교육의 장은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곳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과 학교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으면은 미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새로운 미래 교육도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될 거라는 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시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산 고현초 꿈키움 도서관을 사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7월에 증축해서 오픈이 됩니다, 학교가. 근데 이 안에 애초에 고민이 학교 도서관과 시 도서관을 함께 하자는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오픈이 돼요. 이 공간이 1층에 학교 교실 하나를 터주신 공간인데 여기에서 아침에 틈새 돌봄이 일어나고 있어요. 2층은 학교 도서관과 시민 도서관 그리고 가운데 배움터 이 세 곳이 다 텄습니다. 저희가 이 속에 시민들과 함께해서 고현 마을 학교라는 하나의 그 마을 단위 학교를 고현초 꿈키움 도서관을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고현 마을 학교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주시청 교육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사실 파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라서 새내기 입학생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시설 개방 및 활용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공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교육과 행정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파주의 현실을 전해드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에서는 혁신교육 컨퍼런스를 오늘 섹션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션 2, 3
진행을 맡게 된 중서고등학교장 이용규입니다.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성, 선택,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교과목 개설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예산과 인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마을 연계가 고교학점제하고 관련해서 끊을 수 없고 같이 가야 하는데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같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고민해야 될 건 뭔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지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옥고등학교 교사 손혜진입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예체능 교과나 제2 외국어 교과의 경우 소수 선택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지금 온라인을 참여하신 분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이영하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시흥의 원도심과 구도심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 마을과 그리고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준비하면 좋을까요?입니다. 마을교육과정을 이제 운영을 할 때는 단지 그 내용이 지역을 소재로 삼는다거나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은 좀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 소재로 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연계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의의 발제는 장곡중학교 박석준 교장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80%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진로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유, 초, 중, 고의 교육이 그 결과물은 저는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성장 시기에 맞는 진로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어찌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천편일률적인 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21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진로 교육의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교대 안에서도 또 교사가 되어서도 진로 교육은 중요하다. 뭐 더 중요하다. 잘 가르쳐야 한다. 근데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할 것인가? 진로 교사가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 됐는데 이제 정착이 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일단 진로 교사의 능력의 1번은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으로 경기 스마트고등학교 이명학 선생님께서 그 성장 주기별 진로 진학 그리고 직업교육의 연계 방향 그리고 마을과 협력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특성화고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흥 지역에서 20년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를 넘어선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을 하게 될지. 안녕하세요. 2020 시흥 혁신교육 컨퍼런스 아이는 맞춤성장, 교사는 동반성장, 지역교육과정 세션 3번째 진행을 맡은 군자초등학교 교사 남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 누리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이미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안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부터 수업을 하는 것까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러닉하게도 마을 교사도 학교 교사도 다 원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뭘 배우고 싶니라고 주제를 쭉 주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상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학교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그냥 일반 주부에서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한 사람인 저도 있고요. 오늘 옳았던 게 내일은 틀렸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성하고 진화하려고 하는 이 시흥의 노력들, 이 방뿐 아니라 오늘 들어오면서 여러 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역시 시흥이다, 네, 이런 생각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결국 발전하는 방안일 거고, 멈추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거, 저는 여기에 화이팅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는 마을교육 자치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 또는 자치와 관련된 분야의 얘기들이 상당히 모호하거나 구체적 실천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을 마치고 났을 때는 그래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조금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덴세라고 하는 작은 지방자치정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덴세 지방자치정부의 로고와 이 그림인데요. 뜻은 함께 도약하자라는 뜻입니다. 덴마크 전체의 모든 지방자치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0학년부터 3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모든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일찍도 돌봄이 이루어지고요. 학교가 끝난 후에도 그 학교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데요. 이 청소년 학교가 이제 학교를 끝났을 때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이제 다양하게 참여하는 공간들인데요. 요거는 그리고 플러스 학교와 직접 연결해서 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곳에 연결을 하면 이들이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나가서 다 기관들이 좀 마련되어 있거든요. 시설도 그렇고 이게 다 지자체에서 마련한 겁니다. 학교가 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25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인데요. 다양한 인턴십을 하는데 그 인턴십 기간 동안에도 똑같은 방식의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비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중심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게 도울 건가,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건가에 모두가 다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랑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로서 교사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역할만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마치 교사는 울타리처럼 이렇게 교육과정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넘어야 될 과제가 되게 많습니다. 주민 간의 협의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육청이 원하는 그림과 시청이 그리는 그림이 여전히 다른 문제가 있고요. 그동안 교육을 전담을 해왔던 교육청과 시청의 이런 소통의 문제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하게 된 아마 시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시청의 교육 사업과 교육청의 교육 사업이 이제는 통합되고 연계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일반 행정의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요. 그거를 또 심의하는 것이 지방 의원인 만큼 이제는 도의원이나 일부 교육부를 관장하는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기초 의원서부터 지방의 지역의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통합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론장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시흥시의 지금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7,735명, 약 77.1%가 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용률이 낮은 학교는 대부분 100곳을 포함한 정황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소래 지역이나 연성 목감 지역에서도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신설학교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온종일 돌봄팀장 최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오후 돌봄과 지역 돌봄 간 연계 통합 운영 방안입니다. 초등돌봄 담당자 학생 제가 속해 있는 과가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입니다. 학교에서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교육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 체계를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온라인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두세 가지 이상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무한돌봄센터에 의뢰를 해서 함께 사례관리적인 접근을 했고 긴급지원비를 지원한다는 형태로 갔습니다. 앞으로 이 돌봄 문제는 사실 학교나 지자체 혼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성숙된 협의를 통해서 그 법안이 돌봄 체계 시스템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것만 잘 이루어지면 그 후부터는 한층 한층 쌓아가면서 우리나라도 좀 북유럽 같은 좋은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을까. 컨퍼런스 1차 실천 포럼 오늘 4일차입니다. 오늘은 마을과 학교가 공감하는 주제를 가지고 A8 세션과 A9 세션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에서는 아마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코로나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학교와 마을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원을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가 청소년 지원센터 고일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군과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요. 이를 청소년과 연계하려는 노력, 청소년 시기를 또 경험한 성인들이 1대1이나 1대 다수 등의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과 연결되는 노력 등을 구체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많은 시설이 공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원도심 학교일수록 심화되고 이러한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과 인력도 갈수록 부족합니다. 가칭 시흥스쿨 시스템이 학교 복합화 공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줄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기 시흥시에서 이걸 하기로 마음 먹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요 단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꼭 이 프로젝트가 성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학생 수는 자꾸 감소하고 또 우리 시민들, 마을 사람들은 자꾸 문화와 복지 목말라 하는데 학교 복합화 시설 이걸 같이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적으로 어떤 작은 결실이라도 맺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상형이나 무조건 청사진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시흥에서 어떤 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낼까 거기서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됐던 작은 결실이 이루어지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세션 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팀입니다. 저는 시흥 능북초 교사 김형태입니다. 제 오른쪽으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이시고요. 군자초 교사 김지현 선생님이십니다. 우토컬 초등학교 교사 이남희 선생님이십니다. 마을융합학교 총괄 담당자 박소영 주무관님이십니다. 오산시청 평생교육과 팀장 윤철 사무관님이십니다. 에듀테크 전문가 캐리스의 안경진 선임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군자초등학교 교사 김동욱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들은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학교 교육이 연결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 이슈였고요. 시민으로 교육받던 분이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마을 교사로의 활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 그 강사 인력풀에 스스로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국가가 사실은 분리되면 안 되고요. 지역과 국가가 분명히 연결고리를 가지고 사실은 사용자는 하나거든요. 시흥시에 있는 어떤 초등학생은 국가 플랫폼도 이용하고 시흥의 플랫폼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연계되고 연결될 수 있는 차원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으로 학교가 멈추고 방역이 학습보다 앞에 나오는 상황이 됐었고 그동안 우리가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처음으로 다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와 다른 전염병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제2,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 학교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로드맵을 길게 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죠. 내년이 기대되는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내년에 학생들과 무엇인가 같이 할 때 뭔가 기대되는 자리였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거리엔 벌써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혁신 교육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가기 위한 교육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도 예산 시스템 등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교사풀 내실화 방안에 대해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마을교사로 등록하신 분은 124명으로 전체 233명 중 50%가 넘습니다. 절차에 대한 안내나 매뉴얼이 없고 제출 서류가 학교마다 달라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사업 진행은 무엇보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추진에 있어 시흥시는 좀 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고요. 우선 우리 TF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교에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그 경험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을 넘어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의 지역교육 통합 플랫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시흥교육 자치협력센터라는 그런 구상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남혜정 장학사님과 정경 대표님께서 같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통합 조직이 행정 지원 조직의 형태이긴 하지만 과연 이 조직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거버넌트에 대비되는 용어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과거의 관의 중심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학교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곳에는 교육 주체들이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로 불리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거기에 최근에 이제 마을도 주체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층위별로 잘 엮어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반 조성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을은 여전히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마을이 생각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통합체계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논의하고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모델을 만들어갈 때 이 끼어넣기식은 좀 이제는 아니지 않는가. 실행하려면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축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교육지원청과 시청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새로운 교육자치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이런 모든 수많은 요구들이 한 곳으로 집결이 돼서 그걸 같이 분석을 하고 자원도 연계하고. 그런데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하는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역할자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미 있는 복지 체계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거를 일원화할 수 있는 학교가 활용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줘야 지역교육 통합 플랫폼에서도 이걸 논의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교육을 고민하는 힘 있는 곳이구나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 시흥을 계속 좀 연구해보고 싶다. 지금 이제 행정 혹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논의 구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의사결정하고 주민들이 발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논의하고 실천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흥이 진짜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이 바뀌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저도 공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아이들 그 권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세션 1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바라보는 위기아동 청소년 연계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지역의 기관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지역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상담복지센터 맡고 있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발견 아이들을, 그런 위기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이렇게 발견이 되면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 활동가들이 이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이가 정말 잘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잘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그 기초 단위에까지 저희가 좀 연결되는 마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당당하게 본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권리적 측면으로서 나는 이 권리를 누릴 거야. 당연히 누려야 돼. 넌 누려야 돼. 이렇게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과 또 지역에서 기관이나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자리에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동단위의 위기 청소년 현장 지원 센터가 그 시범적으로 지역에서 시작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또 효과적인 위기 지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년에는 개소식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혁신교육 포럼 15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발제자 겸 사회를 맡은 시흥장국고등학교 이성훈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는 2대8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2와 적응을 못하는 8로 나눠져서 중간층의 학생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홀히 해왔던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저는 위기학생 지원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교육지원청, 지역의 대학이 가운데 센터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마을과 학교의 필요와 요구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의 교육을 논하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위기에 있는 아이들, 교육 사각지대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차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던지는 문제를 가지고 세라배움은 출발을 했습니다. 학습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고 특수 교육이라는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조기에 선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순간과 찰나와 사건과 만났을 때 어떤 케이스에 부딪혔을 때 위기 상황으로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이 많구나, 그런 가정들이 많구나. 그 중에서도 참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또 지역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당사자들이자 가족들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게 특정 기관이 이루고자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일방적인 리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담론이 계속 형성이 돼야지만 현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내년이면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고요. 교육청과 시청이 그리고 지역의 대학이 그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끔 그동안에 쌓였던 벽들을 허물고 새로운 어떤 개혁들을 해내야 이 교육적인 요구와 필요가 실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런 교육적인 요구와 필요를 담아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로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을 능동적으로 걷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시흥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